새벽 4시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섭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종이 상자 하나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는데 그 안에는 빨갛게 익은 딸기와 당도 선별을 마친 사과가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이 상자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주문 후 고작 8시간이고 배송비는 0원입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골목 끝자락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과일 가게의 간판인데 형광등 하나가 나간 채 수리도 못하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 가게 주인 박 씨는 올해 62살이고 새벽 3시에 가락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어온 뒤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하루를 3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사이 하루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고 한 달 순수익은 8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이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네 슈퍼는 지난 10년 사이 무려 5만 곳이 사라졌고 전통시장도 1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새벽 4시에 문 앞까지 찾아오는 거대한 물류기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30년 된 과일 가게의 숨통을 이토록 빠르게 조여온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일 가게 하나의 몰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13만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 동네의 풍경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이 잔혹한 현실의 뿌리를 3가지 층위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배송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골목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는 과일이라는 상품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왜 동네 가게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지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상인들의 생존 전략과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한 거대 플랫폼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고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밤 11시에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 차가운 냉장 상자가 도착하는 경험은 한 번 맛보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 식료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73.7%가 이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30곳이 넘는 대형 물류 거점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신선식품이 분류되고 포장되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산지에서 수만 상자를 한꺼번에 사들이면 개당 원가가 극적으로 낮아지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동네 과일 가게 주인이 새벽 가락시장에서 사과 5상자를 떼어오는 사이 플랫폼은 경북 산지에서 컨테이너 10대 분량을 직접 실어옵니다. 같은 사과인데 소비자가 보는 가격은 30% 이상 차이가 나고 더 싼 쪽이 새벽에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여기에 매달 수천 원의 회원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이 붙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동네 가게에 갈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2024년 과일값대라는 동네 가게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해 사과 가격은 전년 대비 88.2% 폭등했고 배는 87.8%나 뛰어올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3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고 과일 열알에 4만 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 소비자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소비자들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비싸진 과일을 사려면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게 되었고 가격 비교가 가장 쉬운 곳은 손 아래 화면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 10개 품목 중 9개에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음에도 소비자들은 그래도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의성이라는 괴물 앞에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주문하면 출근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주차 걱정하며 시장까지 걸어갈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일이라는 상품의 치명적인 특성이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과일은 생선이나 고기와 달리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품질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과의 당도를 기계로 선별해서 숫자로 표시해주면 소비자는 굳이 가게에서 하나하나 들어보며 고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신선식품 중에서도 온라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품목이 되었고 이것은 동네 과일 가게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횟집이나 정육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소비자 심리가 아직 강해서 온라인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과일 가게만 유독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칼날이 있었으니 바로 임대료입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1층 점포 임대료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올랐고 하루 매출이 반토막난 과일 가게가 월 3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이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새벽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과일 가게 사장님들의 소형 트럭이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는데 이제는 대형 물류업체의 냉장 컨테이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상 입장에서도 한 번에 수천 상자를 가져가는 대형 거래처가 5상자 떼어가는 소규모 상인보다 당연히 고마운 손님입니다. 그러니 좋은 물건 좋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대형 거래처에 먼저 돌아가고 동네 가게는 남은 것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고 구조적인 불공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25년간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말 결국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그는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한 봉지 두 봉지 수량만 사간다며 예전처럼 상자째 사가는 손님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량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고 급하게 한두 개 필요할 때만 동네 가게를 찾는 패턴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런 소량 판매로는 과일 특유의 높은 폐기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일은 팔리지 않으면 이틀 사흘 만에 물러지고 그대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플랫폼은 수요 예측 알고리즘으로 재고를 관리하지만 동네 가게 주인은 오로지 경험과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가면 오후 5시 반이면 떠리떠리 하는 외침이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빨간 바구니에 키위 여러 개를 탑처럼 쌓아 1,000원, 2,000원에 던지듯 파는 풍경은 낭만이 아니라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팔지 못하면 내일이면 전부 버려야 하니까 원가 이하로라도 손에서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국회 앞에 1,200명의 소상공인이 모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란이 새벽 배송까지 허용하면 골목 상권은 완전히 붕괴한다는 절규였습니다.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동네 슈퍼가 10년 사이에 5만 개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국상인연합회장은 1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이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한 경쟁 불만이 아니었고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과일을 팔아온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과일 가게가 사라지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골목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과일 가게 옆 떡집은 과일 가게 손님이 함께 들르는 곳이었고 그 옆 세탁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아서 골목 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이 넘은 어르신에게 손 안에 작은 화면으로 과일을 주문하라는 것은 사실상 과일을 사 먹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과일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가게가 사라지면 식탁에서 과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거리 사각지대라고 부르며 이미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은 과일 가게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서울 망원동의 한 과일 가게는 산지 직거래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생방송 판매를 결합해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과수원에 가서 고르는 과정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는 방식인데 이것은 대형 플랫폼이 줄 수 없는 신뢰와 이야기를 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존 전략은 깎은 과일과 소포장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커다란 수박 한 통이 아니라 먹기 좋게 잘라놓은 매 조각짜리 수박을 원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공 서비스는 대형 물류 거점에서 하기 어렵고 동네 가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희망의 실마리가 됩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은 상인들이 직접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소비자에게 당일 주문 당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무기를 역으로 가져온 셈이고 이 시장의 과일 매출은 서비스 시작 후 20% 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동네 과일 가게는 여전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대해 골목 상권 영양평가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의 물류비를 지원하자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기술과 효율의 진보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싸고 편리한 것을 원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 동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낡은 트럭이 있고, 그 안에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과일을 골라 손님에게 내밀고 싶은 한 사람의 간절함이 실려 있습니다. 그 트럭의 시동이 영원히 꺼지는 날, 우리가 잃는 것은 과일 가게 하나가 아니라 골목에서 이웃의 안부를 묻던 따뜻한 풍경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 과일 가게는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 불빛이 내일도 켜져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